시간엔 두 번째 과제 우리 한번 조립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요. 자, 구속 조건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과제 여기 안에서 축이 돌아가고 기어와 풀리가 돌아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은 다음과 같이 이 도면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도면에서 봤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별도로 부품을 다 가지고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지만 왼쪽 오른쪽을 별도로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스탠다드 IAM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뭘 먼저 배치를 해야 되냐면요, 본체를 고정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체가 들어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옆에 껴지는 이 앞쪽 커버 우리가 지금 6번 부품인데요. 6번 가지고 들어오면서 부품들을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뒷커버네요. 자, 뒷커버 배치해서 뒷커버 뒷커버하고 이쪽에 오일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뒷커버에는요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오일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볼트가 박힐 거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해서 베어링은 몇 번이냐면 6203이 들어가겠습니다. 공용부품 참조해 주시고요. 6203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오일실은 KSB 1028이니까요. 1028 컨트롤 키 눌러서 오일실이 어디 있나요? 1028 2804S로 되어 있네요. 자, 요거네요. 네, 그러면 베어링 얘하고 오일실하고요. 볼트가 몇 자리가 들어갔냐면 M3짜리가 들어갔습니다. 3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먼저 열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 커버는 이쪽으로 닫히는 게 아니고 뒤집어 닫히겠죠. 네, 그렇게 모양을 여기 놔두고요. G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커버만. 자, 이렇게 커버를 돌려놓고 우리가 오일실하고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기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자, C 해서요. C 하면 우리가 조립 위에 메이트가 들어가니까요. 삽입 조건으로 해서 베어링의 이쪽 파이하고 이쪽은 결합이 됩니다. 네,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일실 같은 경우는 똑같죠. 삽입 조건인데 이번에도 삽입 조건 어느 엣지? 이 바깥 엣지와 여기에 있는 안쪽 엣지랑 접하게 되겠습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버가 이제 여기 닫히겠죠. 커버. 자, C에서 또 삽입 조건이겠습니다. 삽입 조건이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메이트하고 메이트 조건을 두 개 쓰는 것보다 이 삽입 조건 쓰는 게 가장 확실하게 빨리 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 안쪽 엣지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쪽에 나중에 볼트 구멍을 맞춰야 되니까요. 이쪽을 내가 80mm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mm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잡기 편하냐면요, 구멍 위치를 잡기가 편해요. 다시 C에서 우리가 삽입 조건에 구멍의 위치를 맞추면 되겠죠. 이쪽하고 이쪽 구멍의 위치는 어디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그 다음에 하시고요. 자, 그럼 커버를 찍어보면요, 뒷커버에 보면 80mm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쪽을 0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문이 닫히겠죠? 네, 닫히고요. 자, 우리가 볼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검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검은색으로 만들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트도 어떻게 G 눌러서 어떻게 돼요? 살짝 돌려놓으면 되겠죠. 구멍에 맞춰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C에서 삽입 조건으로 해서 어디에 엣지? 여기에 끝에 엣지는 자, 여기 볼트에 구멍에 맞춰줘야 되니까요. F4 누르시고 요 엣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자, 볼트는 4개니까요. 이제 패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원형이냐면 이쪽 원형이죠. 자, 그럼 중심선이 섰는지 보셔야 되고요. 수량은 4개고 90도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가 우리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에 대한 조립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A 한번 쳐보세요. 자, 간섭이 4개가 발생해야 됩니다. 볼트 위치 이에는 간섭이 되면 다시 조건을 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쪽 커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 번호는 이제 우리가 5번 해서 앞 커버를 먼저 불러드리고요. 배치해서 앞 커버, 공용 부품이 아니고요. 앞 커버, 우리가 조금 전에 모델링했던 앞 커버를 불러드리고요. 자, 그럼 이렇게 놔두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죠. 이쪽으로 보는 게. 자, 똑같은 위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또 베어링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볼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머 블록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공용 부품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볼트가 M4짜리가 들어가죠. 하고 플러머 블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은 6205번이 들어갑니다. 6205 요거 3개. 자, 그럼 3개에서 열개 해주시고요. 자, 한꺼번에 다 가져오시면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럼 플러머 블록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 오일실로 쓰던 건데요. 최근에는 다 오일실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한번 요 속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치수해 보면 얘가 4mm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C 치시고요. 자, 삽입 조건에서 요 4mm 되어 있는 요 두 가지 폭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하고 요쪽 안에 구멍에 F4로 돌리셔서요. 요 안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삽입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에 베어링도 이 구멍에 들어가니까 C에서 삽입 조건에서 어디요? 베어링의 요 바깥 엣지하고 그다음에 어디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쪽 엣지를 접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접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볼트 들어가야죠. 볼트도 우리가 검정색으로 바꿔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구멍 위치 맞춰줘야 되니까요. C 치고 삽입 조건에서 어디요? 이 원통의 바깥 측면하고 F4로 돌려주시고요. 어디 엣지? 여기 엣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여기 엣지 선택해도 다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할 때 몇 미리 띄운다? 80mm 띄워 놓습니다. 자, 취소. 자, 그럼 얘는 80mm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구멍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또 메이트 조건으로 C에서 메이트 조건 어디 요 구멍의 중심선이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중심선 떠주고 우리가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두 개가 이 앞커버가 80mm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80mm를 0으로 해서 결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볼트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볼트 C에서 삽입 조건 그래서 어디 엣지? 여기서 볼트에 돌려보시면요 엣지가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볼트 우리 삽입할 때 여기 하면 참 두 가지 엣지가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볼트 바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에 F4에서 돌리시면요 여기 구멍에 여기 엣지도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 엣지도 이 엣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패턴으로 해서요 구성 요소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원형 배열 하겠다. 원형 배열에 어디? 요 원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심선이 서야 되고요. 수량은 4개 확인.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본체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A라고 치면요 간섭 체크에서 8개가 떠야 됩니다. 8개 이후 더 많이 뜨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축에 들어가는 것들을 한번 이제 부품을 할 건데요. 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축에는 V벨트 풀리와 기어, 그 다음에 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멈춤 나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배치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렸던 축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스퍼 기어 가져오고요. 스퍼 기어는 우리가 축하고 스퍼 기어, 그 다음에 V벨트. 자,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축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요소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공용 부품에서. 자, 이번에는 뭘 가져오냐면요. 우리가 세트 스크루 2개. 그 다음에 뭘 가져왔냐면 키도 필요하니까 2개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끼워지는 게 키 멈춤 나사, 그 다음에 이렇게만 가져오시면 키를 조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자, 키에는 길이 값이 서로 틀려요. 얘는 19mm고 얘는 길이가 20mm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면에서 확인해 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키가 어떻게 박혔는지 한번 확인하는 측면에서요. 색깔을 좀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쪽에 키가 들어가는 건요. 요 앞쪽 우리가 도면에 보면 요 짧은 쪽에 들어가는 것은 길이가 19짜리예요. 그럼 요게 19짜리 얘가 들어가겠네요. 이쪽에.
그리고 이 키는 이 뒤쪽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멈춤 나사는 또 우리 짧은 도구는 얘 기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에는 풀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멈춤 나사도 종류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길이가 5mm고, 그 다음에 짧은 쪽은 긴 축은 길이가 8mm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긴 게 8mm네요. 그죠? 멈춤 나사. 그러면 얘는 8mm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짧은 쪽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요렇게 먼저 해놓고요. 자, 이 객체를 G로 해서 우리가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로 해서 회전을 대충 이렇게 시켜 놓고요. 방향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자, 풀리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고 G에서요. 어느 쪽 이 방향으로 꽂힌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부터 먼저 결합을 시켜야 되니까요. C에서 우리가 이제 삽입 조건에서 여기 엣지와 여기 엣지는 일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한쪽에 구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여기 삽입 조건 넣어도 됩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조건에서 이쪽 엣지와 F4에서 살짝 돌려서 어디 엣지? 여기 엣지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결합을 했고요. 자, 이번엔 각도 조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면요. 키가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네요. 이번에 키는. 자, 그러면 또 얘도 어떻게 삽입 조건에서 어떤 거죠? 삽입 조건 여기 엣지는 이 앞쪽 엣지는 F4로 해서 보면 어디 엣지 들어가냐면요. 여기 엣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자, 그러면 얘도 아까처럼 어떻게 흔들리겠죠? 흔들리니까 우리가 각도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각도. 자, 각도를 줄 때는 반드시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도 할 때는 요걸 한번 유념해 주세요. 지정 각도에서요. 자, 이쪽을 들이댔더니 앞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도 앞쪽으로 나왔죠. 방향이 같죠. 이럴 때 얘가 0도 할 때 적용되면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갈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조립 조건 C에서 메이트 조건을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 지금 움직여요. 축은 움직이면 나중에 얘네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축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축이 안 움직이죠. 이제 다른 상대품이 움직이니까 조립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 우리 삽입 조건에서 메이트 조건으로요. 얘의 중심과 얘의 중심은 일치한다라고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각도 조건에서요. C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각도 조건에서 이번에도 각도 조건 해보면요. 이쪽에 앞쪽으로 나온 면과 이쪽에서 앞쪽에 나온 면은 일치한다. 아, 자, 잘못 눌렀네요. C에서요. 자, 각도 조건에서 반드시 두 가지 각도, 지정 각도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 앞쪽 각도와 이쪽 각도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면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F4로 돌려보셔가지고요. 얘가 이제 이제 각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갈 건데요. 이제 플래시 조건으로 해서요. C에서 자, 이번에는 메이트에 뭐냐면 플러시 조건으로 해서 이 면과 이 면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적용. 자,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자, 얘가 이렇게 보면 얘도 무슨 조건이 먼저 맞춰줘야 되냐면요. C에서 삽입 조건에서 이 중심과 이 중심은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거니까 자, 이쪽을 살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해서요. 이렇게 돌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보일 겁니다. 키의 방향을 맞춰주는 작업을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돌려서 얘를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아까 같은 각도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각도. 자, 그럼 각도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C에서 자, 우리 조립 조건의 각도, 지정 각도 어디 이쪽의 앞쪽면과 이쪽의 앞쪽면은 일치해야 된다. 아무튼 일치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플러시 조건으로 어떤 건데 되죠? C에서 자, 메이트의 플러시 조건 어떤 면, 이 면과 이 면은 일치해야 된다.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축이 잘 들어갔고요. 이번엔 여기 끼워지는 얘 볼트 여기 멈춘 나사 들어갈 거고요. 밑에는 하나 더 들어갈 건데요. 자, 얘를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색깔은 일단 검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서 G로 해서 이렇게 먼저 돌려놓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꽂힌다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C에서 메이트 조건으로 해서 이 중심과 이 중심은 일치한다. 적용. 근데 얘는 일치만 했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면 키 홈까지, 키의 윗면까지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보이면 요 밑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잠시 가시성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 어떤 조건, 메이트 조건에서 이 밑면과 그 다음에 F4로 해서 여기 돌려보시면요, 요 키움의 요 밑면은 일치한다. 멈춰나서 하고.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꺼놨던 슈퍼기어를 가시성을 켜주시면 다시 이제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키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기만 하지 빠지지도 않고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해야 되냐면요. 이쪽에 대한 어디 밑에 면에 요 키도 해주셔야죠. 얘도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검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히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박히는 위치가 밑면에 있을 거예요. 밑면에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옮겨서요. 자, 얘도 어떻게 위치가 정해져 있겠죠. 그럼 여기 누르시고 G 해서요. 우리가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이 보이고요. 여기가 윗면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놓으시고 들어가야 뒤집혀서 들어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C에서 메이트 이 중심과 이 중심은 일치하고 있죠. 적용. 그죠? 근데 얘는 볼트는 빠질 거예요. 빠지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줘야지 얘를 정확히 키움에 일치시킬 수 있냐라고 얘기 드렸냐면요. 메이트 조건을 해서 얘를 잠시 꺼줘야죠. 가시성을 잠시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어떤 조건, 메이트 조건에서 이 윗면과 그 다음에 F4로 살짝 돌려서 이 밑면은 일치를 서로 하고 있죠. 이 밑면은. 그래서 적용. 그러면 갖다 붙어 있겠죠? 키움이.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키움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벨트 분리를 가시성을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조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컨트롤 A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개의 간섭이 된다고 생겼죠. 어디냐면 키오미에 닿아 있는 부분. 이 바닥면만 간섭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간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끌고 들어갈 때 우리 조립도에 보면요. 몇 가지 위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이 위치하고 요 축단하고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거리를 안다면 우리가 나중에 메이트에서 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조립도에서는 이 선상에 일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요 선상에다가 우리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베어링 위치죠. 또 하나는 요 선상에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해 들기 때문에 요 위치에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제품에서 그 위치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냐면 뒷커버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자, 지금 보면 요 뭐죠? 요 오일실하고 요 오일 볼트고요. 베어링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실하고 그 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다 좀 감시 우리가 말하면 가시성을 꺼주시면 되겠죠. 여기 가시성을 잠시 꺼주시면 이 안에만 보입니다. 어디 위치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 있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끌고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 끌고 들어가려면 얘가 무슨 조건이 잡혀 있냐면 축이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으니까 풀어줘야죠. 어떻게 풀죠? 여기 고정을 풀어주시면 축이 풀렸습니다. 풀렸죠? 자, 그러면 이제 C에서 메이트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메이트 조건의 삽입 조건 어디에 엣지냐고 얘기했냐면 여기 엣지입니다. 여기 엣지하고 지금 어디 있죠? 여기에서 보이는 이 엣지하고 일치하고 있죠. 자,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일치해야지 우리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일치했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모양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디커버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시고요.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고 가시성을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자, 가시성이 지금 잠시 다른 명령어가 들어가 있나 보네요. 디커버 가시성, 그 다음에 KSA 가시성, 그 다음에 KSA도 가시성, 자, 구성 패턴도 가시성. 전체 선택해도 사실 상관없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제 이 상태가 다 전체 조립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A를 한번 쳐봅니다. 자, A를 쳤을 때 볼트하고 어디 볼트 8개 하고 키움에 박힌 멈춘다서 2개, 10개죠. 자,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일단 맞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애니메이션을 구동하려면요. 우리가 축이 돈다면 우리가 어디에요? 이 기어도 돌고 풀리 돌겠죠. 그다음 지금 고정되어 있는 면은 어디 본체는 고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축을 한번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축에는 지금 세 가지 우리가 만들었던 평면 세 개와 축 세 개, 중심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느 평면이 지금 뭐 회전해야 되냐면요. 이 XZ나 XY 두 평면 중에 하나가 회전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선택을 하나 해주시고요. 구속 조건에서 각도 조건을 잡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각도. 어디? 지금 하나가 잡혀 있기 때문에 1이 지금 클릭이 돼 있고 2를 원하죠. 그럼 어느 면? 2면. 2면하고 0도가 되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면에서 얘하고 이제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각도가 잡힌 게 요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요? 각도를 이제 나중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로 연동 구속 조건이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구속 조건을 구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은 0도, 끝도는 10도가 아니고 360도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고 반복 횟수. 자, 우리가 반복 횟수는 10회를 할 거고요. 크기는 우리가 한 3회 정도로 해서 한번 얘를 애니메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안의 구조물을 보기 위해서는요. 얘를 재질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이나 또는 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바꿔주시면요. 우리가 이 안의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속 조건을 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안에서 돌고 있는 모습 F4로 해서요. 얘를 살짝 돌려보면요. 어떻게 구동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장점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이 두 번째 과제 한번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